이 앞에 문제하고 왜 요약이 안 돼 있어? 프린트에. 아, 그럼 제일 뒷페이지에 복습용이라고 써 있잖아.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거기다가 문제를 다시 풀어. 그 다음 아래쪽에 근거를 체크하고 설명하시오. 혹은 목표를 잡으시면 그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해야 할 점은 했잖아, 앞에서. 적고 다시 모르는 단어 찾으면 됩니다. 이거를 오늘 수업 끝나가면 바로 기억나죠? 그래서 오늘 하지 말라는 거야. 다음 주 금토에 하는 게 좋아요. 다음 주 금토. 그래도 기억날 겁니다. 재영이 이해했어? 6번을 할 건데 6번 엄청 쉽고 오늘의 메인은 7번이에요. 7번. 6번은 금방 끝납니다. 그 책에 보면 7페이지에 벌써 작년이네. 작년 수능에 1등이 33번, 2등이 34번. 오늘 할 게 34거든. 그리고 5등이 37번이죠. 이것도 오늘 할 겁니다. 그리고 7등이 39번이죠. 이것도 다 오늘 하는데 34번인 우리 책에 수록된 7번 이 오늘 수업의 메인이에요. 하겠습니다. 지금 6번 할게요. 6번은 금방 합니다. 얘는 오답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오답률이 높지 않다는 얘기고 네, 6번은 바로 하겠습니다. 어휘 추론이죠. 세부 문맥 앞뒤에 근거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주장과 맞추면 됩니다. 첫 줄 Situational ethics is an ethical theory. Situational ethics라는 건 상황 윤리인가 보지? 그게 윤리적 띠오리인데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ontext of a situation. 상황의 어떤 컨텍스트를 or an act, 행동의 컨텍스트를 takes into account 한답니다. When judging whether it is ethical. 그게 윤리적인지를 판단할 때 지금 상황 윤리에 대한 정의를 얘기한 거고 세 번째 줄이죠. Supporters of this theory. 이러한 띠오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willingly permit, 허락하죠. casting aside absolute moral standards. casting을 뜻을 몰라도 aside면 옆으로 빼는 거잖아요. 옆이잖아요. 옆. 그러면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을 옆으로 빼는 걸 허락하나 보지. In the absence of universal standard or law. 그 absence에서요. 보편적인 기준이나 어떤 법에 what matters, 중요한 건 is the outcome or consequences. 결과나 결론입니다. So, the end justifies the means. 여기서 end가 끝이 아니고 목적이에요. 목적. 반드시 외워야 돼. 기초로 여러 번 나왔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이건 좀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이해하는 걸로만 하면 첫 번째 문장 형광펜 좀 칠래? Situational ethics is an ethical theory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ontext of situation or an act when judging whether it's ethical. 상황 윤리는 뭐냐면 takes into account가 고려하다야. 고려하다. 상황이나 행동의 어떤 맥락을 고려하는 거야. 그게 윤리적인지를 판단할 때. 그러니까 1번이 이러한 띠오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도덕 기준은 옆으로 빼버려요. 왜냐하면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알면 1번 맞아요. 그리고 그러한 유니버설한 기준이나 법칙의 absence에서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도 맞죠.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 어떻게 하든. 그 다음 2번에 한 줄 아래입니다. Possibly the following contrasting realities. 아마도 다음에 반대가 되는 현실이 can help illustrate. illustrate 하는 거 도울 겁니다. The application of situation ethics.
상황 윤리의 애플리케이션을 in a pickup game of basketball. 그 농구 게임인가 보죠. Played among friends. 친구끼리 하는 거. Everyone is expected to call his or her own fouls. 모두 다 예상이 되죠. 스스로의 파울을 부를 거라고. Or acknowledge knocking the ball out of bounds. 그리고 acknowledge 할 거라고. knocking the ball을 out of bounds로. Caring about one's friends and maybe getting to keep playing. and면 같은 방향이 돼야 되죠. 앞에 뭐라 했냐면 caring about one's friend. 친구를 신경 쓰는 거. 그리고 getting to keep playing. 계속 같이 노는 거. with the group. 그러니까 3번 100% 맞아요. and로 이어집니다. leads to these actions. 이러한 행동을 이끌고요. 3번의 한 줄 아래입니다. but 그러나 once an organized game. 일단 조직된 게임이 is played with officials. 어떤 오피셜한 사람이니까 공무원이나 심판이겠죠. 게임이니까. 심판과 함께 조직된 게임이 플레이 되면 most athletes will not admit to the same foul. 대부분의 운동선수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파울을 or violation을 as the end goal of winning. 왜냐하면 이기는 것의 그런 목표가 is more important. 더 중요하거든. than expressing concern for competitors. 경쟁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보다. 이 concern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까 3번의 한 줄 위에 caring about one's friends에서 온 거네 이거. 경쟁자한테 신경 쓰는 거. 자, 그것보다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파울을 인정 안 할 거래. 그 4번도 100% 맞아요. 그다음 4번 뒤에 situational ethics, 상황 윤리는 has been extended, 연장이 됩니다. 확장됩니다. by many athletes and coaches, 많은 운동선수와 코치들에 의해 to mean, 의미하려고 trying to get away with,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as many actions, 많은 행동에서 on the field or the court, 그 필드에서 코트에서 as possible, 가능한 한 to abandon, 버리려고 경쟁적인 장점을 버리려고 파울 내가 안 했다고 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내가 파울 안 했다고 하는 건 경쟁적인 장점을 가지려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5번이 속해 있는 문장을 전체를 현관펜. 상황 윤리라는 건 많은 선수와 코치들이요.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가능한 한 많이 경쟁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겠지. 이득을 얻으려고. 그리고 그 문맥은 또 어디 있냐면 4번이 있는 문장도 현관펜에 같이 치면 좋습니다. 4번이 있는 문장. 그러나 일단 조직된 게임이 심판과 함께 되면 대부분의 선수들은 똑같은 파울이나 바이올레이션을 인정을 안 해요. 왜냐면 이기는 게 더 중요하거든. 친구끼리 아니면 잠깐 다 쳤으면 나와봐. 친구끼리 하면 아, 내 파울 이렇게 하지만 실제 게임하면 내가 파울해도 파울 안 했다고 한다고. 제 말 이해해요? 그게 상황 윤리인 거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해야 할 점 세부 문맥. 얘는 그냥 그 문장에 근거가 있습니다. 앞뒤에. 앞에도 있고 그 문장에도 있고. 이런 게 꼭 좋은 건 아니지. 목적을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 하는 거잖아. 제가 예전에 이랬다가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농구대회를 한 거예요. 우리 사범대끼리. 그때 국교과에 키가 크고 머리를 빡빡으로 민 맨날 농구광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 거랑 붙었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룰을 이용했다. 농구는 원래 5번 반칙하면 퇴장이에요. 근데 그거는 학교에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5반칙 퇴장이 없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공을 잡고 들어올 때 반칙하고 3점슛 쏘게 유도해서 3점슛 안 들어가면 먹고. 그럼 제가 그날 유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슛만 쓰면 들어가. 내가 쏘면 다 들어가. 원래 처음에 이제 이 서로 기싸움 한다고 내가 슛을 쏘려고 하면 일부러 안 막아요. 던져보라고. 던져서 들어가면 그렇게 한 2번 들어가면 이제 막으려고 합니다. 그때 던지려고 하는 거 들어가서. 아무튼 그날 엄청 잘해서 이겼어. 단 수단은 어떻게 했냐면 그 맨날 농구만 하는 사람이 돌파에서 들어오면 계속 반칙해서 끊고 파울 이렇게 하고 5반칙이 없으니까 아마 한 12반칙 정도 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엄청 빡이 쳤나 봐.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겨가지고 옆에 이제 후배는 없었죠. 선배들이 뭐야 와! 그래서 내가 딸 둘러싸가지고 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경험입니다 이제부터 갑자기 빡! 해도 벼락이 치는 거야. 벼락 맞았어. 빡! 해서 우와! 하고 내가 이렇게 쓰러졌어. 그 사람이 너무 빡쳐가지고 와가지고 손으로 내 뒤통수를 엄청 세게 쳐버린 거야. 근데 순간 전에 벼락 맞은 줄 알았어. 팍! 해가지고 으아! 하고 원래 남자는 싸움을 잘하건 못하건 뒤통수를 맞으면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씨 하고 딱 일어났는데 이게 더 웃긴 거 와서 나를 때리고 내가 이러고 있다가 잠깐 몇 초 만에 돌아서 일어났을 거 아니야. 갑자기 다른 선배들이 걔를 잡고 가버렸어. 그 저를 끌고 가더라고. 갑자기 우리 선배들이 오더니 야 하지마 하지마 뭘 하지 말라는 거야. 난 쳐 맞았는데. 내가 이런 뭐 이렇게 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더 뒷박쳤던 이유. 저는 쌤수였어요. 쌤수야. 걔 만약에 고3에서 온 거면 나보다 2살 어린 거잖아. 저 참고로 존권입니다. 존권. 존권이 뭐냐? 존나꼰대. 난 나이가 중요한 사람. 억울하면 먼저 태어나던가. 그 내가 엄청 뒷박쳐가지고 씩씩대니까 갑자기 그 국교과 선배가 오더니 진짜 미안하다고. 진짜 미안하다고. 제가 뒤늦게 대학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러는데 저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했더니 나보다 1살 많더라고. 그럼 어떻게 온 거야? 사수한 거잖아. 사수가 안 돼요. 법적으로. 왜 법적으로 안 되냐면 여자는 되지. 남자는 삼수했을 때 재수 때 영장이 한번 와. 그걸 미루면 삼수 때 2번째 영장 못 미뤄. 제가 2번을 미뤘군요. 그래서 3번째를 못 미뤄. 그 얘기는 다른 학교 다니다가 왔다는 얘기죠. 아이 개놈의 자식. 아무리 졌다고 해도 뒤통수를 갈겨? 나보다 1살 형이었어. 1살. 저 약간 좀 분조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더 심했지. 나를 뒤통수를 때렸으니까 나는 그 사람 앞통수를 쳐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와서 사과를 했구나. 그냥 사과를 받고 고소를 할 거 그랬어? 폭행죄로? 요즘에 제 애한테 들었는데 초딩 애들끼리 협박하나 봐. 야, 나 이거 빌려줘. 싫어 하면 너 학폭이야. 신고할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빌려주고. 너 빌려준 다음에 야 돌려줘 하면 싫어 안 돌려줘. 그럼 야 너 학폭이야. 이렇게 돌려주고. 그리고 우리 애가 집에서 물어봤어. 뭐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주면 학폭 맞냐고. 그 애들이 학폭이라는 걸 되게 무서워하나 봐, 초딩들이. 근데 실제 무서운 거죠. 실제 학폭은. 근데 같이 안 논다고 하면 학폭이고. 그런 건가? 전혀 모르겠네. 그리고 그 놀이터에서 애들끼리 시비가 붙었나 봐. 그래가지고 걔 몇 학년인지 기억이 안 나네. 3학년 애가 3학년을 때렸나? 뭐 이렇게 밀치고 막 때리고 했나 보지? 걔네 형이 5학년인데 그 얘기를 듣고 그 형이 갑자기 뒷박쳐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대. 폭행죄로. 학폭이라고 신고한 거야. 근데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출동의 의무가 있죠. 그래서 그 애 집으로 간 거야. 때린 게 맞냐. 그 애가 갑자기 확 졸아가지고 경찰에 오니까 실제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못 들었는데. 요즘 애들은 너네도 학생이니까 학폭이나 이런 괴롭힘을 당하면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선생님한테 못하러 얘기하나?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좋긴 하겠죠. 근데 뭘 못하러 얘기해. 그냥 경찰에 신고해. 그리고 너네 만 14세 넘었잖아. 촉법도 아니야 너네는. 소년원 가는 거야. 그럼 걔 빨간 줄 그리면 어떡해요? 그러려고 신고한 거야. 뭔 상관이야? 그 남자들 군대 가면 요즘에 괴롭히면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신고하면 됩니다.
아, 근데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되고. 내가 군인인데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그 위에 손님이 저를 너무 괴롭혀서 그런데. 아, 근데 폭행을 받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되나? 모르겠네. 그 신고하는 데가 있어요. 신고하면 되지. 그 요즘도 아니야. 한참 전이네. 예전에 일진애를 과외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 일진애들은 너무 영악하더라고. 그 공원 같은 데서 담배 피고 있었대. 제 과외를 받던 학생이. 걔 완전 엄청난 양아치였어요. 근데 술 취한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씨 고딩놈의 자식들이 하면서 거기다 뭐라고 한 거야. 왜 담배 핀다고. 그랬더니 제 학생인 고딩 일진 애들이 네가 뭔데? 뭐 네가 내 아빠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한 거지. 그 대학생이 술 취해가지고 빡쳐가지고 싸대기 갈긴 거야. 그때 이 일진 고딩 애들이 엄청 맞았대요. 그래서 걔네가 뭐 했냐면 다 일부러 맞은 거야. 일부러 맞고 그 대학생들 다 잡았어. 그 경찰에 신고했어. 그리고 그걸로 합의금을 받았다고 나한테 자랑하더라고. 내가 생각하는 일진이 아니야. 걔가 어느 정도 일진이었냐면 취미가 오토바이 타는 겁니다. 오토바이 타가지고 맨날 여의도까지 갔다가. 그래도 내가 과외할 때 그 어머니도 좀 특이하셨어. 우리 애가 형이나 이런 분이 없기 때문에 아빠랑 사이가 되게 안 좋대요. 아빠랑 왜 안 좋냐면 아빠가 좀 고위 공무원이신데 얘가 아빠 잘 때 술 먹고 아빠 차 키를 가지고 아빠 차를 운전하고 간 거야. 그 정도예요, 레벨이. 그리고 그 차로 사고를 냈어. 그래서 경찰서에 갔는데 부모님 오셨을 거 아니니? 근데 그때 인사고과가 있었는데 아들 그 사건 때문에 인사고과에서 저점을 받아서 승진을 못했대요. 그래서 아빠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았어. 얘는 맨날 나돌고. 그 정도 급이야. 근데 엄마가 과외를 모집해서 내가 갔더니 나한테 한 1시간 반 동안 남편 욕이랑 애 욕을 계속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애가 형 같은 존재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 형이 되져라. 그 돈 주고 형을 고용한 거죠. 그래서 영어 교과서 이렇게 해석시키면서 수업이 그때 2시간이면 1시간 반 동안 인생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그 얘기하더라고. 오토바이 자주 타고. 그래? 너 오토바이 두 손 놓고 탈 수 있어? 그거 너무 위험한데요? 그것도 못하냐? 아, 그러면 안 되지.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좋아. 한 다리로 서가지고 이렇게 탈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위험한데요? 그 정도를 해야지. 이런 거 한 거야. 그리고 걔가 나를 엄청 좋아해서 맨날 집에 나가 있다가 나 과외하는 날만 집에 들어와. 찐들만 가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 그랬다 결국에 마지막에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과외는 끝났어요. 오토바이 타다 다리 부러졌대. 걔도 지금 어른이 돼 있겠지? 뭐 그 정도 급입니다. 학교에 그런 애들 있어? 내가 차 타고 지나가다가 보는데 가장 음침해 보이는 곳 영등포역 앞에 이거 뭐죠? 돌아가는 월미도에 있는 디스코 팡팡하는 실내 디스코 팡팡 있더라고. 가봤다 손. 야, 거기 가면 안 돼. 앞에 맨날 지나다녀요. 그 앞에? 아니, 난 차 타고 가다가 거기 이제 신호가 막혀서 주차하고 있는데 옆을 봤는데 디스코 팡팡이 돌아가. 저 안쪽에. 근데 그 앞에서 애들이 앞만 봐도 중고딩이야. 담배를 엄청 피면서 침 계속 뱉고. 그 들어가서 디스코 팡팡 타고 나오나 봐. 그래서 아니 영등포 이런 데가 있어? 개 무서움. 조심해. 거기 지나다니지 마. 여기 아까 거기 지나면은 떡볶이집이랑 포토부스가 있을 거야. 디스코 팡팡 애들이 돈 내놓으면 어떡해. 야, 디스코 팡팡 내게 돈 좀 줘봐. 이렇게 하면 어떡해. 있어? 거기 가는 애들? 진짜로? 네. 근데 거기서 저희 중학교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한 저기 이때인가? 거기 갑자기 막 다 검정색 다 덮으면 맞아!
어이, 가고 싶으면 나한테 연락해. 나랑 같이 가자. 제 양아치 애들 엄청 좋아합니다. 약 올리는 거. 전에 얘기 안 했나? 그 놀이터 지나가는데 밤에 아파트 놀이터에서 여자애들이 담배 피고 있더라고. 지나가다 쓱 봤는데 딱 봐도 중딩이야. 그래서 내가 어라? 그래서 저도 그때 담배를 필 때니까. 그래서 저녁 한 8시, 9시요.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갔어. 갑자기 여자애들이 둘이서 막 이러다가 나 쳐다보더니 응? 막 담배 피다가 내가 여기까지 다가갔거든. 다가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여자애들이서 뭐야? 이러길래 친구들 불 좀 빌려줄래? 이렇게 라이터를 주더라고. 그래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한 다음에 라이터를 집어넣어. 그 여자애들이 뭐야 이 디바 이렇게 가지고 숨어서 펴라 하고 나는 가고. 저 그런 적도 엄청 많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골목 지나가는데 고딩 애들이 담배를 엄청 피고 있더라고. 5명, 6명이서. 그래서 보다가 하고 내가 갔어. 걔네 다 남자애들이에요.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섞여가지고 대여섯 명이. 그럼 지들끼리 이렇게 동그랗게 담배를 피잖아. 그럼 내가 그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서 있어. 그 나도 같이 담배를 펴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거리에서 피냐면 여기 담배 피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서 있어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럼 걔네들이 지들끼리 왜 이러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담배만 피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나한테 말을 안 걸어요. 그럼 나 담배를 다 폈잖아. 그럼 다시 하나를 또 펴. 그럼 걔네들이 야, 니네 뭐 하는 거야? 라는 사람보다 원래 인간은 다 그런데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은 좀 무서워합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정석적인 코스가 있는데 학생들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되지.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무리인 것처럼 옆에서 같이 담배를 피니까. 그러죠? 한 명이 죄송한데 왜 그러시죠? 그럼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같이 담배 피워. 그러면 슬금슬금 야 가자 가면서 이제 욕하는 게 들리지. 비읍시오 하면 내가 뒤에서 계속 언젠가 한번 크게 당하겠죠. 코 부러지겠지. 그때 코 부러진 대로 이렇게 한 다음에 가서 하면 대박인데. 이렇게 하고 가서 옆에 와서 담배 피면 뭔가 이상해 보이잖아. 자, 이거 내용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요약만 하겠습니다. 1번 상황윤리라는 건 윤리 이론인데요. take into account, 고려하다야. 상황이나 행동의 맥락을 고려하는 거죠. 윤리적인지를 고려할 때. 2번 이러한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willingly, 기꺼이 허용합니다. cast가 아까 불러오다 들이우다라고 했죠. cast aside면 옆으로 빼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겁니다. 절대적인, absolute, 절대적인 도덕 기준을 버리는 걸 허용해요. 3번 absence는 부재, 보편적인 기준이나 법의 부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죠. 4번 아마도 다음에 대조적인 현실이라는 게 상세히 보여주는 걸 도와줄 겁니다. 적용을요. 상황윤리에. 5번 픽업 게임은 그냥 즉석 농구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즉석 농구 게임을 하는 겁니다. 친구들 사이에. 모두가 예상되죠. 스스로 파울을 부를 거라고. 인정할 거라고. knocking the ball out of the bounds 하면 경기장 밖으로 공이 나간 거야. 밖으로 쳐버린 거니까. 그걸 인정한다고. 내가 쳤어. 내가 내보냈어. 이렇게. 6번 한 사람의 친구를 돌보는 거, 신경 쓰는 거, 그리고 아마 계속 같이 하고 싶으니까 같이 놀고 싶은 거, 그룹과. 그게 이러한 행동을 이끌죠. 7번부터 대조. 그러나 역접이네. 일단 조직된 게임이 심판과 함께 플레이가 되면 대부분의 운동선수는요, 인정 안 해요. 똑같은 파울이나 위반을, violation을. 왜냐면요, 이기는 목적이 더 중요하니까요. 관심이나 걱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경쟁자한테. 8번, 상황윤리라는 게 확장이 되겠죠. 많은 선수와 코치들한테 벗어나려고 의미하는 많은 행동들을 필드나 코트에서 가능한 한 경쟁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7번, 이게 오늘의 메인 수업이다 이거. 오답률이 80% 넘는다는 거 엄청 어려운 거야.
이거 실제 미국이나 영국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자기들도 못 풀겠다고 했어. 빈칸부터 읽을 겁니다. 빈칸 두 줄 위. If such laws의 세모, such laws. 그러한 법이 forbid는 금지하다. 댐에도 세모. 그들을 금지한다면 to do something, 뭔가 하는 걸 금지한다면 that they would not rationally choose to do anyway. 그들이 선택하지 않을 건데 하도록 선택하지 않을 걸 금지해버리면요. Then the law cannot be 빈칸에서 cannot에 세모 치세요. 자, 여기 지금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에다 현관펜 치자. 만약에 그러한 법이 금지시켜요. 얘네한테 to do something이었나? Forbid them to do something. 근데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원래 안 할 거래. Not to choose to do. 이거 이 사람들이 안 할 거야, 안 할 거. 다시. 그 사람들이요, 원래 안 할 겁니다. 안 하도록 선택할 거를 법이 금지시켜버려. 하지 말라고. 됐죠? 이런 거지. 나 봐봐. 우리 바지에 오줌 안 쌀 거잖아. 우리는 이성이 있으니까 화장실 가서 쌀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걸 안 할 건데 이제부터 법으로 바지에 오줌 싸는 건 금지야. 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법은 빈칸이 될 수 없다. 이 조건 하에 이런 짓을 해버리면 법은요. 빈칸이 될 수 없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은 법을 찾는 건데 조건도 되게 중요합니다. 원래 안 할 건데 그걸 법으로 금지하잖아? 그러면 법이라는 건 빈칸이 될 수 없다. 자, 법이 있든 없든 난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법으로 규제해버리면 법은 빈칸이 될 수 없대요. 직접 문장 보자. 빈칸이 네 줄 위. ideally의 세모, 이상적으로. 이게 작가의 주장이죠. 이상적으로 the law의 세모, 법은 embodiment거든. Those political principles, 그러한 정치적 원칙들에 that all rational beings would freely choose. 모든 rational한 존재가 자유롭게 선택할 정치적인 원칙이랍니다. 이상적으로 법이라는 건 정치적인 원칙이 embodiment 된 거래요. 근데 이성적인 사람이면 자유롭게 선택할.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이면 원래 할 건데 그게 법이 된 거래. 만약 그러한 법이 애초에 안 할 거를 금지해 버리잖아? 그럼 법이라는 건 빈칸이 될 수 없다. 그럼 뭔가 딱히 효용이 없는 거잖아. 원래 안 할 건데. 맞죠? 그럼 보기 1번. regarded, 간주될 수 없다. reasonably, 합당하게, confining, 제한하다. 인간의 자유를 합당하게 제한한다고 간주될 수는 없다. 그런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 건 아닌 거 아닌가? 어차피 안 할 건데. 긴가민가. 2번, viewed, 간주될 수 없다. 강한 수호자라고, 정의의 시스템에 강한 수호자라고 간주될 수 없다. 이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3번, 이해될 수 없다. restrain, 억제. 그들의 자유를 제한이라고 할까?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 이것도 괜찮죠? 난 어차피 안 할 거였는데. 그럼 법이 있어봤자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잖아. 4번, 집행될 수가 없다. 효과적으로 그들의 악한 본성을 억압하는데. 이건 전혀 모르겠고. 5번,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추정 내부에서. 이상적인 법적 틀에 추정의 내부에서 받아들여질. 이것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 되는 게 몇 개 보이고 아직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위에 가서 읽자. 이게 뭔 소리일까? 첫 줄. Kant was a strong defender of the rule of the law. law의 세모. 칸트는 강한 수호자였대요. 법의 규칙에. As the ultimate guarantee. 궁극적인 보장으로서. Not of security and peace. 평화뿐만 아니라 but also freedom. 자유의 수호자로서. 자유의 보장으로서. 칸트는 법을 지지하나 봐. 그거의 수호자였대. 근데 그게 자유의 보장으로서 수호한대. 그 다음, he believed that. 그는 믿었는데, human societies were moving towards. 인간의 사회는 이동 중이에요. 향해서. more rational forms. 더 rational한 형태로. regulated by effective and binding legal. legal의 세모. legal도 법이죠, 법. frameworks가 틀.
다시 위에 세 번째 줄. 그는 믿었습니다. 인간 사회가 이동 중입니다. 더 rational한 형태로 regulate 되는 건데 효과적인 바인딩한 법적 틀에 because only such frameworks 오직 그러한 틀만이 enable people to live in harmony 가능하게 하거든. 사람들을 살도록 조화롭게 to prosper하게 to cooperate하게. 자, 이게 법적 틀이 있어야 된다고 봤나 보다 이 사람은. However 세무치고 근데 his belief in inevitable progress 그의 믿음이 있는데요. inevitable한 발전에 was not based on an optimistic 낙관적인 거 아니고요. or high-minded view of human nature 좀 높은 마음을 가진 관점도 아니었대. 인간의 본성에. On the contrary, 정반대로 it comes close to Hobbes' outlook. 홉의 outlook과 비슷했는데 man's violent and conflict-prone nature 인간의 violent하고 conflict, 갈등적인 그런 네이처가 makes it necessary, 필수로 만들었대요. to establish and maintain an effective legal의 세모. 수립하고 메인테인하는 거, 효과적인 법적 틀을. 아, 인간이 애초에 본성이 갈등이 있으니까 법이 필요하다고 봤나 보다. In order to secure peace, 평화를 secure하기 위해서. We cannot count on people's benevolence or goodwill. benevolence 모르면 goodwill만 알면 되죠. 우리는 count on,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좋은 위례. But even a nations of devil. 근데 악마의 나라도 can live in harmony. 조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In a legal system의 세모. 법적 체계 내에서. That binds every citizen equally.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binds하는. 자, 법이 있으면 악마의 나라도 잘 살 수 있답니다. 자, 위에서부터 읽어보면 칸트는 법을 지지해. 맞죠? 법이 있으면 그게 평화뿐만 아니라 자유의 보장이래.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의 어떤 낙관적인 관점을 본 게 아니고 인간은 갈등을 하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법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악마들의 나라도 법 있으면 잘 산대요. 하고 빈칸의 네 줄 위 이상적으로 보면 법이라는 건 그런 정치적인 원칙의 인바디먼트인데 rational beings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야. 만약에 법이라는 게 뭔가 애초에 내가 안 할 거를 금지해버리면 그럼 법이라는 건 빈칸이 될 수 없다. 다 읽었다 이렇게 하면. 맞죠? 법 얘기고 칸트의 관점 얘기인 것 같아. 1번. 그럼 법이라는 건 간주될 수 없다. 합당하게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얘는 그 빈칸 문장만 보면 얼추 될 것 같았는데 전체를 보면 안 된다는 게 안 되는 게 합당하게 X 쳐야 돼. reasonably X. 1번이 답이 돼버리면요. 합당하게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라는 건 불합당하게 자유를 제한한다는 얘기잖아. 합당하지 않게 자유를 제한한다는 얘기잖아. 다시 내가 애초에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법이 그걸 금지시켜버려. 그럼 법이라는 건 합당하게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합당하게가 필요 없어 지금. reasonably라는 게 아예 필요 없는 말입니다. 1번이 답이 되면 그럼 합당하지 않게는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가 있어요. 1번이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인데 합당하게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2번을 봐봐. 정의체계의 디펜더인데 정의체계, 그게 법적 체계인가? 법적 체계의 디펜더로서 보일 수가 없다. 이건 첫 번째 문장과 내용 불일치입니다. 첫 번째 문장 형광펜 쳐봐. 칸트는 법이라는 건 평화뿐만 아니라 자유의 보장으로 본 거거든.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 보면 법이라는 게 결국에 자유의 보장이라 그랬지. 지금 빈칸 문장 보면 내가 애초에 안 할 거야. 그럼 그게 법으로 금지돼요. 그럼 그건 내 자유를 침해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 그게 자유를 보장한 건가 봐. 내가 애초에 안 할 걸 법으로 금지시키면 칸트 입장에서는 그게 자유를 보장한 거라고 첫 줄에. 그래서 2번 정의체계의 강력한 수호자로 보일 수가 없다. 오히려 보일 수 있죠. 자유를 보장하는 거니까. 3번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이해될 수 없다. 그렇죠. 자유를 보장해 준 거죠. 오히려. 3번 집행될 수 없다. 효과적으로 그들의 악한 본성을 이거는 완전 아니죠. 그 세부적인 거 하나 가져와 가지고
주장과 관련 있는 빈칸에 넣을 수 없습니다, 지금. 5번. 이상적인 법적 틀.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5번은. 아예 아니야. 이상적인 법적 틀의 추정 내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이거 다 읽어서 풀긴 하는데 이거 주장 찾아야 돼. 주장. 주장을 찾지를 못하면 1번일지 3번일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다. 빈칸 문장의 조건만 보면. 그래서 주장을 찾아서 OX를 해야 되는데 조건만 보면 1번도 될 것 같거든. 내가 어차피 안 할 걸 법으로 금지시켜? 그럼 내 자유를 제한을 안 한 거 아닌가? 그럼 합당하게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합당하게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면 법이라는 건 불합리하게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가? 내가 애초에 안 할 건데 법으로 규제해버리면 불합리한 건가? 이런 오해가 생긴다고요. 그 얘는 주장과 아예 관련이 없는 겁니다. 칸트는 법이라는 게 자유를 보장해 준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이상적으로 법이라는 게 빈칸에 4줄 위 이상적으로 법이라는 건 인바디먼트가 구현이에요. 구현. 그러한 정치적인 원칙의 구현이에요. 모든 rational, 이성적인 존재가 자유롭게 할, 즉 자유롭게 선택할 걸 구현한 게 법이래. 그래서 만약 그러한 법이라는 게 애초에 이성적으로 선택 안 할 거를 금지해 버리면 그런 법은요. 애초에 내 자유를 구속했다고 볼 수 없죠. 자유를 보장해 준 거야 오히려. 그게 이 글의 주장이야. 이 주장을 찾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다. 이거 실제로 풀었을 때 30번 맞췄다 손. 엄청 어렵습니다. 1번이 굉장히 헷갈리고 2번은 애초에 뭐 정의 시스템 이거 자체가 주장과 관련이 없는 거니까 4번도 주장과 관련이 없고 5번도 주장과 관련이 없어요. 주장과 관련이 있는 걸 골라야 됩니다. 하나 더 적을까? 빈칸의 부정도 주의해야 되죠. 이 글에서 법이라는 건 자유를 보장해줘. 첫 줄에 얘기해 그렇게. 평화뿐만 아니라 자유를 보장해줘.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원래 갈등을 유발하는 존재거든. 근데 법 때문에 안 하게 되니까 평화가 유지되죠. 근데 자유는 어떻게 보장한다는 거야? 애초에 이성적인 존재가 하지 않을 걸 법으로 규제하는 거야. 그래서 자유를 구속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애초에 안 할 건데. 제가 애초에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죽인다거나 하지 않을 거잖아. 근데 그걸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든. 근데 그게 내 자유를 구속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칸트의 얘기는. 내 말이 아니고. 이 뒤에 해석도 해보자. 올해 영어를 너무 어렵게 내서 욕을 엄청 드시고 평가원장이 잘리셨기 때문에 내년은 이 정도까지 안 내지 않을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음모론이야. 음모론. 내 생각이 아니야. 그냥 인터넷 써두는 음모론이야. 갑자기 현우실 쌤이랑 조정식 쌤이랑 우르르르 걸려든 거 있잖아요. 그게 수능을 깎아내리고 수시 위주로 돌리려고 한다라는 음모가 있어. 내 생각도 아닙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댓글의 얘기예요. 왜냐면 그 댓글에 이렇게 써 있어. 올해 수능의 영어부터 이런 낌새를 알았다. 수능에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걸 자꾸 주려고. 그걸 모두 다 수시로 빼려고. 이건 완전 음모죠. 왜냐면 요즘 수능은 내신도 보잖아, 서울대가. 그 서울대가 그걸 실시하면 나머지 다 따라한단 말이야. 물론 그렇다고 수능을 잘 봤는데 내신이 4등급, 5등급이면 떨어지냐 그런 건 아니죠. 수능의 파이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잠깐만. 너네랑은 달라. 너네 9등급제잖아. 근데 너네 아래 애들은 5등급제잖아. 걔네들은 4등급이면 떨어질 거야. 떨어져. 왜냐면 4등급이 90%야. 100명 중에 89등도 4등급이야. 90등도 4등급이고. 걔네 5등급제야. 너네는 9등급제. 걔네한테 4등급이면 너네가 1등급이 4%잖아요. 걔네가 10%까지 1등급이야. 너네는 11%까지 2등급이죠. 걔네 34%가 2등급이에요. 근데 너네는 40%까지 4등급이거든. 3등급이 23%고. 그러니까 걔네의 2등급은 너네의 4등급과 같은 거야, 현재. 그 정도의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네는 수능을 잘 봤는데 4등급, 5등급이다?
그걸 정시로 떨어질 일은 없지만 걔네들은 4등급이 떨어지지. 90%면 100점 만점에 솔직히 20점 맞아도 4등급 나오지 않나? 아닌가? 아는 친구 중에 9등급 있다 손? 걔 아예 찍었는데 9등급 나온 거야? 아니 근데 걔는 쌤한테 찍혀서 수행평가 점수 엄청 낮게 깔려. 근데 아무리 GP를 찍어도 상대평가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건가 9등급이? 대박. 미안해요. 있을 수 있구나. 순간 절대로 생각했어. 결국에 하나, 상산, 외대부고 가도 거기도 9등급 있는 거죠. 제 하나고 출신 애들한테 들었을 때 4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수시 준비한답니다. 5등급도 중앙대에 붙는데요. 개꿀이죠? 근데 5등급부터는 수시 준비도 하지만 정시도 같이 한대. 그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아? 걔네 한 학년이 150명인데 서울대를 60명 간다고 하면 여기 앉은 셋 중에 한 명이 가는 거잖아. 야, 네가 가. 네가 가. 난 서울대 안 가. 나 연대 갈 거야. 근데 셋 다 연대 간대. 그럼 여기 있는 셋 중에 2명이 서울대 가는 거야, 지금. 네가 가. 네가 가. 나도 안 가. 얘네도 다 연대 간대. 그럼 저기 있는 3명은 100% 서울대야. 이게 하나고면 다 앉아있는 사람 중에. 그래서 이름이 하나고인가?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죠. 1번. 1번이 주제 뭐냐? 해석이 칸트는 강한 수호자였대요. 법의 통치에, 여기서 룰은 통치입니다. 궁극적인 보장으로서 보안과 평화뿐만 아니라 또한 자유에. 2번, 칸트가 믿기로 인간 사회는 향하고 있어요. 더 이성적인 형태로 규제되는 효과적이며 서로를 묶어주는 법적 틀로서. 왜냐하면 오직 그러한 틀만이 인간들한테 조화롭게 살게 해주고 번영하게 해주고 함께 작동하게 해주거든. 3번, 그러나 그의 믿음은 이 불가피한 진보에서의 그의 믿음은 inevitably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프로그레스가 발전 진보. 얘는 기초한 건 아니에요. 낙관적이거나 고결한 관점에, 인간의 본성에. 4번, 정반대로 그건 가까운 겁니다. 홉스의 관점과. 원래 outlook은 전망의 뜻이 있어요. 인간의 폭력적이며 violent, 갈등을 유발하는 본성이 필수로 만든 겁니다. 설립하고 유지하는 거, 효과적인 법적 틀을,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secure가 얻다 확보하다. 5번, 우리가 의지할 수 없어요. 인간의 자애로움이나 좋은 의지, 선한 의지에. 그러나 심지어 악마의 나라도 조화롭게 살아요. 법 체계 내에서요.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묶어주는. 6번, 이상적으로 법이라는 건 구현입니다. 그러한 정치적인 원칙에 모든 이성적 존재가 자유롭게 선택할. 7번, 만약 그러한 법이 그들한테 금지시킨다면 뭔가 하는 걸 그들이 이성적으로 애초에 선택 안 할 거. 그러면 법이라는 건 이해될 수가 없죠. 그들의 자유의 제한으로. 이 글은 처음부터 법이라는 건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지 자유를 제약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주장을 못 찾으면 이거 보기 고를 때 엄청 난리 납니다. 엄청 헷갈려요. 그러면 1번도 되는 거 아닌가? 인간의 자유를 합당하게 제한한다고 간주될 수 없는 거 아닌가? 애초에 내가 안 할 건데 제한한 거니까? 이게 헷갈려. 근데 합당하게가 필요 없는 말이야. 합당하게. 됐죠? 8번. 8번 엄청 쉽다. 8번하고 집에 가자. 오답률도 확 떨어져 있죠? 얘는 벌써 작년이네. 작년 9월 겁니다. 빈칸부터 읽으면 빈칸 2줄 위 오른쪽. Thus, 그러니까 the prescription for more empathy. empathy에 세모치고 8번에 empathy 찾으면 돼. 더 많은 empathy가 빈칸인 거지. 하고 빈칸 바로 뒤. empathy의 세모. empathy는 이거 they argu인데 hey argu라고 오타 쳤어. 어떤 멍청한 녀석이. 코 부러진 녀석이. They argue. 그들이 주장하기로 empathy라는 건 can further entrench. 아래쪽에 있죠? 확립해요. 갈등을. And force us into an us versus them mentality. 자, 이 문제 한번 치고 empathy라는 건 갈등을 확립해 우리 대 그들의 정신으로 유지해. 그럼 empathy는
갈등을 유발한대. 그건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 맞죠? 갈등을 확립하면 안 좋은 거잖아. 하고 빈칸 두 줄 아래 finally 마침내 even when we try to empathize empathize의 세모 empathize 하려고 할 때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who are dissimilar from us 우리랑 다른 사람 or in an unfamiliar context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sometimes we are unable to accurately empathize의 세모 우리가 empathize 할 수가 없어요. with their experiences 그들의 경험과 causing further misunderstandings and frustration 형광펜 causing부터 이거 안 좋은 거네. empathy 하면 오해가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critics of empathy argue that we should give up on empathy의 세모 치자. 아니 미안해. 형광펜 치자. 아래에서 네 번째 줄 critics of empathy argue that we should give up on empathy까지. empathy 포기하재요. and employ other tools 다른 도구요. in pursuit of social harmony, e.g. rational compassion or moral emotions like fear, anger, and shame. 자, 아래쪽에 보면 empathy는 갈등을 유발해 오해가 생겨 좌절이 생겨 그거 포기하자입니다. 그럼 더 많은 empathy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100% 안 좋은 거야. 1번 보기 1번 underestimates 과소평가합니다. the invisible conflict 안 보이는 갈등을 possible within a group 그룹 내부에 가능한 보이지 않는 갈등을 과소평가한다. 탈락.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고 증폭시킨다고. underestimate가 아니야. 쌤, 그러니까 갈등이 더 생길 건데 그거를 과소평가한 거 아닐까요? 는 추론인 거죠. 이 글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건 내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갈등이 더 유발되는데 그거를 과소평가한 거 아니에요? 그건 내 머릿속에 있는 거지. 이 글에 안 써 있어. 갈등을 더 불러일으킵니다. 확립시킵니다. 2번 유발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감정적인 갈등의 해결책의 필요로 땡 해결이 안 되지. 갈등이 더 증폭되는데. 3번 역생산적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3번이네요. 왜냐면 갈등이 확립되잖아. 4번 기능합니다. 촉진자로서 사회적인 불화합의 레졸루션 해결책 탈락. 해결 못해요. 5번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부정적 태도에 관해서 사회적인 부조화스러움을 향한 이런 말은 없죠. 부정적 태도는 어디 있어? 답 3번이고 헷갈리는 게 1번인데 1번은 추론형이야. 추론형. 3번은 써있는 거고 사실형.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거다.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해야 할 점 재진술과 방향. 근데 보기 1번도 방향이 부정이거든. 그러니까 될 것 같겠지만 만약에 보기 두 개 중에 한쪽이 추론형이고 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얘는 그냥 써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 그냥 이걸 골라야 돼. 주장과 이어져야 돼요. 반드시. 추론이건 사실이건. 주장과 동떨어지는 사실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장과 이어져야 돼. 바로 뒤에서부터 얘는 갈등을 확립한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갈등. 보이지 않는 갈등도 사실 잘 뭔지 몰라요. 명백히 따져보면. 하나씩 요약해보면 1번 empathy는 공감입니다. 공감이 널리 칭송받긴 하지만 학자와 공적 인물들에게 피겨가 인물 모두가 공감을 막 북돋아 주는 건 아니죠. 2번 공감의 비평가들 주장하기로 공감이라는 건 우리를 구해주지 못해요. 사람 사이, 그룹 사이의 갈등으로부터. 위에도 나오네. 3번 사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공감이라는 건 그 갈등을 더 악화시키게 만들어요. 4번 이러한 비평가들 주장하죠. 공감이라는 게 지치며 그 다음에 또 지치는 걸 이끌고 무감각을 이끌어요. 고통에. 혹은 더 안 좋게 해요. 5번 그들이 주장하는 거 우리가 공감하는 경향이 있대요. 강하게 우리의 내부 그룹에. 그리고 공감하는 걸 저항한답니다. 외부 그룹과는. 심지어 즐긴답니다. 외부 그룹의 고통을 경쟁적이거나 위협적인 상황에선. 6번 그러니까 더 많은 공감에 대한 처방이라는 건 종종 역효과를 일으킵니다. 갈등의 상황에선. 7번 공감은 그들이 주장하기로 갈등을 더 확립시키며 우리한테 우리 대 그들의 정신을 강요하죠. 8번 마침내 심지어 우리가 공감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과
우리랑 다른 사람,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때때로 우리는 정확하게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경험에. 더 많은 오해를 유발하며 좌절을 이끌죠. 9번, 공감의 비평가들 주장하기로 우리는 공감을 포기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employ가 쓰다, 고용하다, 다른 도구를 쓰라고 주장한답니다. 사회적인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것에서 즉 이성적인 동반자나 혹은 도덕적 감정, 분노, 두려움, 수치심 같은 이런 걸 씁시다. 공감보단 해서 8번까지 복습입니다. 6, 7, 8 복습 11, 12, 13, 14, 15 해오면 돼. 근데 복습은 금, 토 해야죠. 웬만하면. 지금 바로 하면 기억나니까.